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잘 보이시고, 네, 저는 ESC 이재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는 트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트리가 상당히 쉬워요. 그냥 한 학부 1학년 수준이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쳐 보듯이 한번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뭔가 너무 딱딱하게 필기하시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소파에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 파일로 올린 거는 PDF랑 HTML 파일 두 개로 올렸는데 그 HTML은 그냥 그 화면으로 보실 때 좋고요. PDF는 필기하실 때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 이미지만 오려붙인 거라서 지금 하는 그 내용이랑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트리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베이스볼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야구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구역이 나눠진 게 보이잖아요. 사각형에서.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구역을 나눌 건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원축이랄까요? 이 친구는 이제 연차예요, 연차. 프로야구 선수의 연차가 되겠고 X 투축은 뭐 타격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뭐 OPS, 뭐 장타율,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걸 가지고 그 지금 점들 같은 경우에는 값은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셀러리 데이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 죄송합니다. 연봉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점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구분할 건데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사람이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히트와 열즈를 가지고 셀러리들을 추정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판단하는 게 저희는 이제 보통 이걸 보면은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떠올리잖아요. 이런 꼴의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떠올리는데 이거 이제 사실은 비전공자한테 말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할머니한테 설명해야 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런 모양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해 보면 일단은 저희가 연봉을 예측을 하는데 연차가 뭐 예를 들면 3년 미만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3천만 원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4.5구나. 어쨌든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R1 구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은 무조건 저희가 3천만 원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연차가 만약에 4.5년보다 넘어가는 즉 신인 선수가 더 이상 아니게 되면 얼마를 받나요?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쯤 되면은 이제 타격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 지표를 봐가지고 만약에 타격을 좀 친다, 즉 지금 R3에 위치해 있다, R3에 위치해 있다. 얘네들은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를 뭐 대충 1억을 받는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지막으로 R2에 있는 애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인보다는 더 받겠죠. 그래서 대충 뭐 6천 정도 받는다고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왼쪽에다가 더 그려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묻는 거는 뭐 OPS가 뭐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는데 뭐 3.0이라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6천, 얘는 이제 1억이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R1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3천을 받는 걸 알 수 있고 R2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6천만 원 받는 걸 할 수 있고 RC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1억을 받는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대단히 이게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랑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들 연봉이 궁금해. 근데 이제 야구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야, 내 아는 친척이 이번에 야구 선수 됐거든? 걔 연봉 얼마쯤 받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인 선수면 이제 연차가 4.5년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3천만 원쯤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사람의 사고방식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 파티션 그래프에서 파티션 피규어에서 이제 이쪽 트리 피규어로 바꿔서 그려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피규어가 항상 같이 다닐 거예요. 이 두 가지 피규어를 눈에 익숙하게 두시고 반대로 이걸 통해서 이거를 대충은 그려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시가 좀 있으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항상 같이 움직이고 이거 한 가지 데이터를 알면 다른 쪽 데이터도
일정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을 숙지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raw a tree corresponding to the partitionable. 방금 여기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figures in tree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트리에 있는 여러 가지 피겨들이 있는데 아까 보시면 이거 아까 전에 있었죠. 모자이크 그림.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전에 있었죠. 이 3차원 이 친구는 뭘까? 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얘네 두 개가 있어요. 그 파티션 그래프가 하나도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트리에서 볼 모형은 2번입니다. 1번은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게 이제 그 바이너리 뭐라 하더라? 아무튼 뭐 바이너리 어쩌고로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둘로 쪼갠다는 의미예요. 둘로 쪼갠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번 칼질을 하면은 무조건 둘로 나뉘어야 되거든요. 근데 2번씩은 그게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한 번 쪼개면은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나뉘죠. 근데 1번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 칼로 이렇게 자르다가 끝까지 안 잘렸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약간 칼질 잘못된 거 있잖아요. 칼질 잘못된 것처럼 이게 끝까지 안 잘렸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너리하게 쪼갠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한 아이디어로 쪼갠 게 아니고 이제 2번 같은 게 이제 트리에서 더 많이 쓰이는 모양이 될 텐데 한 번 자르면은 무조건 이제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아까 전에 보여드려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야구 데이터를 예로 들면은 야구 데이터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3천, 여기 6천, 여기가 이제 1억 이렇게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3, 10, 3, 60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이제 3이 되겠죠? 이게 높이가 3이겠죠? 그죠? 그리고 10을 그리면은 네, 이게 이제 10짜리가 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짜리를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냥 3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2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로 옮겼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건데 이런 모양으로 한 게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이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저는 못 그렸지만 이거 그 오른쪽 걸 보시면은 되게 이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3차원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쪼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그 추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제 트리의 본질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프 피겨 3개가 전부입니다. 이거 3개만 이해하시면은 뭐 트리를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양의 이제 트리들의 일단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면서 친숙해지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점부터 살펴보시면은 여기 있는 easy to interpret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쉽다는 건데 이게 해석이 그냥 이해하기 쉽다 이게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게 그 인간의 사고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 판단,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사결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제 내피 그냥 제가 만든 예시지만 뭐그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x1을 저희가 종양의 크기 그리고 s2를 종양의 색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종양이 있는데 종양이 크거나 그리고 뭐 색깔이 좀 검다 이러면 뭔가 좀 불길하죠. 사람이 이제 이거 악성 종양일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 근데 의사들이 이걸 판단할 때는 나름의 이제 그 트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들이 봤을 때는 먼저 이제 사이즈를 잴 텐데 사이즈가 예를 들면 뭐 3cm 미만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이즈가 3cm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그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더 검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악성이다
보고 그렇지는 않다. 이거 그렇게 검색은 아니다 싶으면 여기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냥 그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당연히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했었겠죠. 데이터가 음, 데이터가 뭐 데이터가 이렇게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긋는 기준은 뭔가요 하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의사들도 많이 생각을 한다. 이건 이제 좀 그 의사결정에 굉장히 인간의 의사결정을 닮아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그래프로 표현하기가 편하죠. 그래프는 아니고 피겨로 표현하기 편한데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그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그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 있는 게 이제 면목한 자료들이나 뭐 NA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편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얘네들은 이제 연속한 변수라고 제가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랙이 그 그냥 0, 1의 바이너리 데이터라 하면은 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기지는 않겠지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좀 그런 거. 그리고 네,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없이 저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 없이 여기가 그 0, 1일 때 이렇게 0.5에서 이제 선을 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지금은 블랙은 바이너리지만 이게 뭐 혈액형 같이 A, B, O, A, B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그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NA를 잘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야구 선수 아까 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인 선수가 그 얼마 정도 받을까라는 질문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받겠지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제가 그 신인 선수의 그 타격 지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타격 지표가 NA로 남겨져 있다라 하더라도 미싱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NA를 처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NA 자체를 이제 미싱이라는 이제 컬럼을 따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타격 지표 뭐 4.0 뭐 그리고 연차 뭐 3년차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싱이 없죠. 그럼 미싱이 없으니까 뭐 0이라 할까요? 근데 예를 들어 그 1년차 선수인데 타격 지표는 아예 없어요. 이러면 이제 미싱이 있으니까 1로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싱이라는 컬럼을 새롭게 추가해 가지고 그 원래 x1, x2 그리고 여기다 더해 가지고 미싱 이라는 변수까지 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트리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사실 이게 전부예요. 큐스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 예측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공통적인 얘기는 오버피팅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피팅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트리라는 게 가만히 놔두면은 저는 여기 이제 종양 데이터에서 세 번을 구분해 가지고 아니 두 번 구분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면은 예를 들어 패키지 이걸 넣으면은 패키지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9개 구역으로 놔두면은 이제 구역에 있는 애들끼리는 이 구역에 있으면 무조건 초록색이야, 이 구역에 있으면 무조건 빨간색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이제 모양이 갑자기 복잡해졌죠. 모자이크가 원래는 아까 전 보기 편하고 의사 그 사람 생각과도 일치하고 직관적이고 다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 노이즈에 너무 취약하고 바리언스가 너무 크고 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가 이런 문제, 오버피팅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문제가 항상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하나는 리그레션이고요. 하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회계 분석 그 학부 시간을 배울 때도 먼저 회계 분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직 회계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리그레션을 먼저 배우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나중에 배우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책에서도 아마 이 순서를 배웠을 텐데 저는 좀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리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먼저 살펴보고 리그레션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들은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긋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관심 주제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긋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긋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 러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 러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당연한 저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러스 펑션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E라는 것도 있고 G라는 것도 있고 뭐 D라는 것도 있대요. 보시면은 뭐 얘는 지니 인덱스라고 얘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라고 막 세 개나 있고 이걸 뭔 차이지만 생각이 들 텐데 먼저 그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 바이너리 Y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0과 1밖에 없는 Y의 경우에서는 여기가 P면은 여기 확률은 1만에서 P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러스거든요. Y축이 러스고 X축이 P인데 이 러스를 그려보고 나니까 다 어떤 그 공통점이 있죠. 이제 2분의 1 기준으로 2분의 1 때 가장 크고 그리고 1일 때 혹은 0일 때 가장 작다.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저희가 대충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네, 왼쪽과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그 퓨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뭔 얘기냐면은 저희가 그 예를 들어 그 어떤 뭐 콩팥에 뭐 반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암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10명을 확인했는데 10명이 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생각했을 때 확률상 10분의 10은 그 암이고 뭐 0분의 10은 그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저희가 이거는 거의 확신을 하고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또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퓨어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반은 암에 걸렸고 반은 건강하더라. 이러면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저 콩팥에 반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절반의 확률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임퓨어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임퓨어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퓨어한 경우, 즉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러스가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가장 불확실한 경우, 즉 모든 가능성들이 다 비슷비슷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러스가 맥시마이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가장 쉬운 거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뭐 1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 0, 1이다. 그 즉 이쪽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맥시멈 값은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맥시멈 값을 넣으니까 얘는 이제 0이 됐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가 그 1을 최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로스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스를 최대한다 치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고 이게 바이너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그 혈액형처럼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찍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 트리를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를 어떤 걸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얼만큼 확신할 수 있느냐, 즉 어느 쪽에 잘 몰려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로스 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피규어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E, 뭐 G, D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G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뭐 E나 G나 D나 그래프 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뭐 그래도 이제 G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G는 이런 식으로 먼저 된다고 했었고요. K는 이제 혈액형 경우에는 4가 될 거고,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2가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식이 있는데 G를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더 편하게 쓰려면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전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G니 impurity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식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니 impurity라는 건 뭐냐? impurity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쁜 것까지는 로스이다, 나쁜 것이다. 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피겨가 있는데 이거 뭐 연세대학교 로고 살짝 비치는 것들은 전부 다 김현준 교수님 강의 자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작권 안 지키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그림을 비교하게 되면은 어떤 게 더 퓨어하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순수하게 좀 몰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밑에 거라고 네 그렇죠. 아래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래에는 지금 얼룩말만 6마리 있고 하마만 1마리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직관을 수식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이제 1-p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이걸 쓸 건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죠. 지금 얼룩말이 7분의 6이니까 7분의 6이 될 거고 하마인가요? 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마가 이제 7분의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이걸 제곱하고 했더니 0.24라는 값이 나왔대요. 그래서 밑에 거는 잘 해결이 됐고 위에 거는 이제 딱 봐도 복잡해 보이는데 개수를 좀 세볼게요. 그래서 얘가 홍학인가? 이렇게 이렇게 3개 있고 그리고 가젤이 이렇게 3마리 있고 얘는 하나씩 있네요. 그럼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하고 얘도 8분의 3 얘도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봤더니 0.69가 나온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위에 거는 이제 impurity가 0.69고 밑에 거는 impurity가 0.24라는 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숫자가 높은 쪽이 당연히 더 impure 하니까 위에 거가 impure, 밑에 거가 pure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사람의 직관을 이렇게 impurity라는 어떤 수식으로 잘 옮겨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니까 the more diverse, the more impure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goodnes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구한 거랑 이 트리랑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데이터를 한번 쪼개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 노드가 이렇게 노드 1이 있었고 그러면 한번 쪼갰을 때 이렇게 노드 2, 노드 3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이제 impurity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즉 노드 1에서의 impurity를 계산하고 0.3 이렇게 칠게요. 그다음 여기서의 impurity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노드 1에서도 impurity가 하나 나올 거고 노드 2에서도 impurity 하나 나오고 노드 3에서도 impurity가 나올 텐데 뭐 예를 들면 여기는 0.2 여기는 뭐 0.1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가 이제 뭔가 impurity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값이 2개고 여기는 이제 값이 하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 두 개의 이제 weighted average를 구하면 됩니다. 지금 노드 2의 이제 개수들을 살펴봐가지고 거기에 웨이트를 주고요. 노드 3의 해당하는 점들의 개수를 살펴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웨이트를 주고요. 하면은 이제 뭐 0.1 곱하기 0.5 곱하기 0.2 곱하기 0.5 해서 뭐 0.15라는 값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 값이랑 지금 0.3 기존의 0.3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0.15만큼 떨어졌죠, 그죠? impurity가 떨어진 게 이제 0.15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향상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goodness, 영어로는 goodness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대화하는 거가 저의 목표가 되겠죠. 살펴보시게 되면 이 여기서 impurity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다 나쁜 것들인데
그 나쁜 것들을 얼만큼 줄였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도가 되는 거고 그만큼 항상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처음에 이제 뭐 노드 1이 이렇게 있었을 때 뭐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다 해봤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x2 기준으로도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나눠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딱 나눴을 때 그때 이제 n2, n3의 그 weighted average 즉 imperative weighted average가 가장 낮더라. 그 향상도가 가장 크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게 최적이랑 최적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x2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봐야 되고요. x1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다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저희가 이제 최적의 어떤 그 칼질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여기 나온 내용이 되겠죠. Pick out the split that maximizes the goodness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 자체를 저희가 이제 greedy search라 불러요. 이거는 왜 greedy냐, 왜 욕심이 많냐라고 했냐면은 욕심이 많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칼질을 살짝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할 때 저희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이거 칼질 2번 하면은 완벽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면은 마치 피자 자르듯이 그 도미노 콰트로 그것처럼 이게 딱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카트나 이제 그 대부분의 트리 모델들은 이걸 못 해내요. 왜 못하냐면은 그리디 설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워낙 욕심이 많아서 지금 한 번 딱 잘라야 되는데 그 한 번 자른 걸로 그 형상도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2번, 3번 자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구나. 아, 내가 이 턴은 한 번 쉬고 다음 턴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한 턴에 내가 모든 걸 쏟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칼질을 여기서는 못 하게 되고 이 간단한 정답을 못 구해내게 돼요. 이 greedy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욕심이 많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칼트랑 C4.5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이제 트리라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서술하는 거나 제가 지금 강의 내용 하는 거나 전부 다 이제 칼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약간 그 다른 버전? 그 다르게 쓰는 것들이 이제 이거는 C4.5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같은 것들 일단 카르트부터 먼저 쭉 한번 해볼게요. 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너리 디시전 룰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칼질을 하고 칼질을 했을 때 이렇게 반만 자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썰 거면은 아예 끝까지 썰어가지고 둘이 이제 구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너리 룰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형 자료와 면목형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묻는 건데 숫자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둘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게 뭐 3보다 작니?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이제 둘로 무조건 쪼개지겠죠. 그리고 이제 면목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뭐 여러 개가 뭐 있는데 A, B, C, D 뭐 쭉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이렇게 나눌 거냐. 어쨌든 이렇게 둘로 나누기만 하면은 이제 이게 카르트에서 생각하게 되는 모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divide and conque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거랑 이제 recursive partition이랑 뭐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최대한 분할을 해가지고 그 좁은 구역에서 해를 찾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한번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측에서 또 새롭게 자르고자 하면은 좌측을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좌측은 아예 무시하고 우측에서 또 새로 해를 찾고 뭐 이런 걸 꾸준히 반복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분할하고 거기서 또 해를 찾고 이거를 또 반복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린 greedy search using impurity measure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one variable time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그냥 그 기준이 될 때 그 x1 한번 넣어보고 x1 이게 뭐 x1 쫙쫙쫙쫙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impurity 싹 다 계산해보고 그리고 x2도 한번 쫙쫙쫙쫙쫙 다 갈라보고 impurity 계산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x1과 x2의 뭐 엄청난 선형결합을 써가지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칼트의 특징이 되겠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C4.5라는 패키지는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른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같은 것부터 보면은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해부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쪽 왼쪽 무시하고 오른쪽에서 해보니까 또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거는 이제 똑같은데, 그리고 그리드 설치까지도 똑같은데 여기서 쓰는 이제 그 로스 펑션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향상도를 주로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이제 x1 넣어보고 다 해보고 x2 넣어보고 다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고, 뉴메릭 어트리뷰트 이것도 그냥 똑같죠. 이걸 한다는 얘기고. 근데 다른 거는 그 이제 하나 남았는데 얘는 이제 멀티웨이 디시전 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조건 칼질을 한 번 해가지고 둘로 쪼갰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이제 그 뭐라 하지? 그 칼날이 3개 달린 걸로 쫙 한번 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가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 번에 이제 칼을 이렇게 촥촥촥 이걸 한 번에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명목형 데이터에만 쓰는 얘기인데 제가 혈액형을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유가 혈액형 예로 들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혈액형이라는 명목형 변수를 만나면은 무조건 A, B, O, A, B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얘는 이렇게 나눌 거고요. 반대로 칼트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칼트는 나눌 거면은 반드시 이렇게 둘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얘가 저 이해가 쉽죠? 아니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다음에 A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칼트는 어떻게 나눈다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칼트가 나누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A랑 B랑 묶고 O랑 AB를 묶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A랑 AB를 묶고 O랑 B를 묶는 경우도 있을 거고, A랑 O를 묶고 B랑 AB를 묶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대칭이라서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넣어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딱 두 가지로만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죠? 생각해 보니까 여기 A랑 O, B, O, B, AB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경우의 수를 더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반으로 무조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는 게 이제 칼트 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칼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MEC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막 경영학과 분들이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집합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을 이제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 그 첫 번째 이제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다 어딘가에는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어떤 서셋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서셋들을 다 더했을 때 그 원래 이제 유니버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엘레멘트가 뭐 두 가지 이상의 서셋에 동시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건데 그런 NEC한 마인드로 이렇게 만든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은 것들 모두 다 A, B, O, A, B가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 A가 왼쪽에 돼 있지만 B 그 오른쪽에 돼 있다 이런 경우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생각해가지고 둘로 잘 쪼개면 된다는 게 갈트 측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멀티웨이의 장점은 뭐고 바이너리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멀티웨이의 장점은 이제 좀 직관적이죠. 그 제가 생각했을 때도 혈액형을 굳이 나눈다면은 굳이 막 계산을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계산해 가면서 임퓨리티를 다 계산하고 이런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직관에 더 부합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C4.5의 생각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카레트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ABO, AB로 나누는데 뭐 예를 들면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AB와 AB를 나누고 보니까 여기는 뭐 한 명밖에 안 남았대요. 이러면 순간 약간 얘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가지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좀 더 이제 뭉텅이로 나눠가지고 샘플 사이즈를 보장을 하자라는 게 이제 칼트 측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AB 뭐 OAB를 다 세 번에서 나눌 필요가 있다면 이 두 번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AAB, OB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도 그 A랑 AB랑 나누고 여기서 또 O랑 B랑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그 칼트 측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칼트랑 C4.5랑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걸 뭐 표를 외우실 필요도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면목형 데이터를 만나면 어떻게 구분하지?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 4.5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니 인덱스랑 사실상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게 보이실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설명드릴 것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대부분 여기다가 로그의 위치 2를 씁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쪽에서 많이 발견된 거라서 로그의 위치 2인 특징이 좀 있는데,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얘도 이제 나쁜 거니까 그 하나 타고 내려갔을 때 얘네들의 weighted average를 구하고 그 기존에 얘랑 비교해가지고 얼만큼 향상됐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향상된 정도가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 되겠죠. 네. 좀 날라먹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내느냐 하면은 C4.5는 정확히는 이 인포메이션 게인을 이용하진 않아요. 왜 이걸 이용하지 않느냐? 원래는 아마 이용했을 거예요. 이게 C4.5에서 아마 대충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막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 1.162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C 1.0부터 있었겠죠. 그러다가 뭐 C 1.1도 하다가 뭐 대판 갈아엎고 C 2.0으로 찬성하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가지고 지금 C 4.5까지 왔고, 사실은 C 5.0도 있는 걸 알아요. C 5.0도 있는데 둘이 뭔 차이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C 4.5 버전에서는 지금은 인포메이션 게인을 쓰지가 않고 여기서는 이제 게인 레이쇼라는 걸 써요. 그래서 왜 이걸 버리고 게인 레이쇼라는 걸 갈아탔냐 하면은, 인포메이션 게인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임퓨리티가 그 이렇게 막 쭉쭉 떨어지면서 임퓨리티가 이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임퓨리티가 떨어지지만 이게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ID 데이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ESS를 치면은 뭐 일단 제가 있고요. 뭐 현주님이 계시고요. 좀 이따 발표하시는, 그리고 뭐 규민이 있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뭐 여기 이제 건강 데이터를 치면은 뭐 재현이 뭐 암, 건강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트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완벽한 트리 만들 수 있다. 만약에 X 베리어블이 재현이면은 무조건 암이야. 현주님은 무조건 건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을 하면은 트리 입장에서는, 패키지 입장에서는 나 트리 되게 잘 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디라는 거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로 이거 만화에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저희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ESC 멤버들을 보면은 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30명 있다 칠까요? 뭐 30명 있다 치면은 30명의 이름들이 다 다르니까, 아이디들이 다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임퓨리티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퓨리티는 쭉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값이 나올 텐데, 이제 이 값을 저희가 intrinsic inf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니까 이 큰 값을 나눠줌으로써 보정을 하자라는 개념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한 게 이제 gain rati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전부였고요. 그다음에 리그레션 트리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설명해버리고 됐는데, 야구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 설명하면은 이제 뭘 말할 거냐면은, 아니 360을 어떤 식으로 제가 추정했냐라는 걸 이제 답변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좀 간단합니다. 지금 R1 쪽에 이제 사람들의 데이터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다음 연봉이 뭐 예를 들면 3천인 선수도 있겠지만 아닌 선수도 있겠죠. 뭐 2.5인 선수도 있을 거고 뭐 4인 선수도 있을 거고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샘플 민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추정을 하자.
라는 게 될 텐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로스 펑션이 그냥 저희가 항상 쓰는 그 SSE 혹은 뭐 책 기준은 RSS 펑션이 될 텐데요. 여기다가 어떤 상수로 굳이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면은 그 값은 항상 샘플 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샘플 민을 집어넣어가지고 추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이죠, 그냥. 그 신인 선수들 쫙 다 그 연봉 계산해가지고 표본 평균 때려가지고 그걸 이제 그 추정치로 삼겠다라는 개념인데 뭐 특별한 것은 없어가지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근데 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모델이 너무 간단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쭉쭉 이제 한 명 한 명마다 거의 막 엄청난 모자이크로 구분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얘 여기 같은 애는 2.7이야, 얘는 2.6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잘 맞을 수 있겠지만 테스트 데이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이제 너무 가지가 무성해지는 거를 좀 막아보자. 좀 더 그 적당한 수준, 즉 한 이 정도 구분하는 게 내 생각에는 제일 베스트야. 더 이상 구분하지는 마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찾느냐라는 이제 개념이 그 리그레션 트리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이제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가 있으면은 그 저희가 이제 가지를 쳐주듯이 이건 실제로 여기서 표현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를 치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스토핑 크라이테리아도 있는데 이걸 한글로는 정지규칙이라고 해요. 정지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패키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패키지에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려가지고 오버피팅을 좀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한번 살펴보죠.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게 개념 자체는 너무 가지를 많이 친다가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로 따지면은 막 쭉쭉쭉 너무 무성하다, 그죠? 너무 무성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문제인 건데 이제 일정 수준에서 끊고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 너무 그 오버하지 마.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오버하지 마라는 그 것을 그 어떻게 이제 패키지한테 알려주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간단하게 딱 2단계까지만 해라는 것을 명령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맥시멈 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딱 2단계까지만 해라는 게 이제 뭐 명령이라면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그래서 또 2번 하고 끝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미니멀 샘플 스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는 뭐 2명 있고 여기는 뭐 3명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샘플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최소한 샘플이 아무리 마지막 노드이다 치더라도 그래도 10명 정도는 남게 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전에는 이제 이게 5명이 됐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어느 수점에서 이렇게 끊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니멈 임프리티 인크리즈라는 게 있는데 저희 향상도를 봤었잖아요. 0.3에서 0.15로 가는 과정을 봤었는데 이때의 향상도는 그 0.15였잖아요. 0.15만큼 떨어졌으니까. 근데 0.15 정도면은 뭐 괜찮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기준이 좀 빡빡해가지고 굿네스는 한 0.15 정도는 만족 못해. 진짜 한 0.2는 넘겨야지만 그러면은 가지를 칠 수 있게 허락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니멈 값을 설정해 주는 게 이 미니멈 임프리티 인크리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커스트 컴플렉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것도 쉬워요. 저희가 사실은 봤던 게 여기 있는 값들 전부 다 인피니티잖아요. 근데 인피니티만 너무 보지 말고 그 트리의 최종 노드의 개수를 좀 살펴보자. 보시면 이제 그 절대값 t 이게 이제 number of final nodes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더하기 5알파가 된 상태겠죠, 인피니티에다가. 그러니까 알파만큼의 이제 페널티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트리가 많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그래서 얘를 한 단계 또 쪼갠다 치면은 트리는 이제 그 최종 노드는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알파만큼의 페널티를 더 받겠죠.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알파는 페널라이징 패러미터라 볼 수가 있고, 어 이걸 뭐 극단적으로 뭐 알파를 뭐 1억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너무 크니까 트리를 아예 그 트리가 아예 안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거 그대로 될 거예요. 한 번도 나눠지지 못한 채로 그냥 그대로
단 하나의 노드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알파가 1억이 아니라 0이라고 치면은, 즉 제로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또 무성하게, 너무 무성하게 또 나눠지겠죠? 방금 전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0이랑 1억 사이에, 사실 1억일 필요도 없고요. 0.5 사이에 어떤 적절한 값을 넣어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만큼의 가지를 딱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알파는 또 어떻게 찾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져서 나오겠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를 0.5만큼 엄청, 이게 0.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0.5로 넣으면은 사실상 스플릿을 하지 말아라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0까지 하면은 보시면은 이 굉장히 복잡한 트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최종 형태의 트리인 건데 0이면은 최종 형태의 트리까지 다 쪼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해본다는 거예요. 0.0부터 0.5까지 다 조금씩 넣어보자 라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넣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불순도가 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막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양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오버피팅 문제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다시 그 로스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평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최저점이 어딘가를 보면서 옵티멈 알파를 찾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평가 데이터는 또 어디서 구했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평가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구하진 않고요. 그냥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그 그룹을 좀 쪼개는 거죠. 예를 들어 5개 그룹을 쪼개면은 이쪽 이 첫 번째 그룹 빼고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럼 얘는 빼냈던 거는 어디로 가느냐?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임퓨리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 뭐 두 번째로는 뭐 얘도 해봐야 되겠죠. 얘만 따로 빼놓고 나머지 4개 가지고 해보고, 뭐 이걸 또 반복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총 4개의 그래프를 얻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평가 데이터 5개 그룹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로스 펑션이 5번 그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평균 대충 해보자 이렇게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나온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적의 알파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쪽 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방식 이름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K-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K 대신에 10폴드를 더 많이 쓰고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5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씁니다. 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랑 한번 트리랑 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일단 다른 점은 그 10부터 보시면 식이 좀 다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하시는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겠고, 밑에 같은 경우는 처음 보지만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R1에 속하니? X가 R1에 속하니? 라는 걸 묻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제로를 넣는다는 거죠. if yes면은 1을 넣는다는 거죠. 근데 1을 넣는다는 게 그럼 그 값이 fx가 1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하나 곱해줍니다. 뭘 곱해주냐면은, 이거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민이 되겠죠. 그래도 여기다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은, 내가 신인 선수인데 여기에 속하는구나. 그럼 나의 값은 1이야. 여기다가 3천만 원 곱해줬더니 나의 예측 값은 3천이네? 라는 게 이제 딱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좀 굳이 팬시한 수식으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리랑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뭐가 더 좋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이제 그때마다 다르겠죠. 보시게 되면 이제 초록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으면은 저희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 딱 그어가지고 이 북쪽은 그 초록색, 남쪽은 노란색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거에다가 굳이 저희가 트리를 넣게 되면은 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한번 나눴다가 다시 또 한번 나눴다가 여기도 한번 나눴다가 막 애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대단히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떤 AX1 더하기 BX2 꼴에 이제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 좋을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그래프가 자체가 이렇게 모자이크 꼴로 잘 되어 있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잘 안 먹어요. 이제 이게 이제 옵티멈이 될 건데 사실은 이거 그 카트에다 넣으면은 잘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이렇게 한번 그어줘가지고 여기는 R1, R2, R3를 치면은 R3는 노란색, 나머지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형태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네, 여기까지고요. 그 숙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 패키지를 칼트 모형으로 만든 게 있어요. 막 팬시한 건 아니고 그 첫 번째 단계만 한 거거든요. 이렇게 데이터가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하면 자를래? 이렇게 하면 잘라볼래? 이렇게 잘라볼래? 뭐 이렇게 잘라볼래? 뭐 이렇게 잘라볼래? 뭐 이걸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만 한 거예요. 데이터가 좋아졌을 때.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게 그 제가 좀 틀렸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고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말을 해드릴게요. 제가 뭘 잘못했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였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를 때 그 이렇게 하면 자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자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칼날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을까를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지만 제가 잘못한 거는 이 칼날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적절한 이 위치가 있잖아요. 이 여기랑 여기랑 사이에 정확하게 이제 가운데 있는 값에다가 칼질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여기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숙제를 내고 깨달았는데 귀찮아서 안 고쳤거든요. 설마 알아보실까 하고. 근데 이제 김현준 교수님께서 딱 알아보시고 감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는 다 올려드릴 거고 정확한 거는 이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부 발표 잘 들었고요. 재현님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일단 질문 같은 거는 다 끝나고 나서 총 한 번에 받을 거고 저희 8분만 쉬었다가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재현님께서 트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트리들을 부스팅에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트리에는 다양한 강점이 있는데, 앞서 재현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카테고리컬 타입과 뉴메릭 타입이 섞인 믹스 타입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아웃라이어에 경고하며, 또 가장 큰 장점으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해석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리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트리는 오버피팅 되기 쉬워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기법을 시도합니다. 다음 주 세션에서 다룰 랜덤 포레스트나 대깅도 그 중 하나이며,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부스팅이 있습니다. 부스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아다부스트입니다. 에이다부스트는 약한 분류기를 결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분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에이다부스트가 작용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각 데이터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류하는 분류 작업을 실시할 건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동일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똑같은 가중치를 구했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플러스, 빨간색은 마이너스를 분류했다고 하면 여기서 잘못 분류한 플러스들을 이렇게 크게 표시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분류기에서 첫 번째 데이터에서 잘못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약한 분류기가 분류를 해서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들에 대해서 잘못 분류했으므로 이 마이너스들에 대해서 세 번째 분류기에서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세 번째 분류기에서 분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약한 분류기들을 여러 개 연속적으로 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의 예측을 실행합니다. 에이다 부스트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에이다 부스트의 수도 코드를 보면 맨 처음 n분의 1로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한 뒤 라지 n만큼 아래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먼저 각각 개별의 클래시파이어에 분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클래시파이어가 미스클래시파이한 트레이닝 샘플의 웨이티드 에러 레이트를 구합니다. 이 에러 레이트를 이용하여 알파 m이라는 새로운 레이트를 구합니다. 이 알파 m을 미스클래시파이한 데이터의 가중치 wi에 곱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갱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스클래시파이한 데이터의 가중치만 증가시키므로 다음 클래시파이어인 gm 플러스 1의 클래시파이어가 분류를 할 때 보통 이제 웨이티드 지니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못 분류한 데이터의 가중치가 높아지므로 이 데이터들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에이다 부스트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8개의 데이터 3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헐트 디지스를 yes 또는 no로 예측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데이터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8분의 1로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클래시파이어에서 분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글이 되면 이 각각 하나가 그 개별 클래시파이어인데 이 트리가
리프스가 2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트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에이다 부스트는 이렇게 트리에 리프가 2개인 트리를 스탬프라고 하는데, 이런 스탬프에 연속된 걸로 에이다 부스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스탬프에 대해서 분류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웨이트가 176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노드에 인커렉트한 데이터가 하나 있으므로 여기 에러 레이트는 8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은 기존의 웨이트들을 저희가 다 동일하게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웨이트들의 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두 번째 이후부터는 각각의 웨이트가 또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웨이트들의 합으로 에러 레이트를 구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에러 레이트를 아까 8분의 1이 했는데 이것을 해서 다시 알파 m 구하면 1.94가 나오게 됩니다. 이 1.94를 이 네 번째 데이터를 잘못 분류했으므로 이 네 번째 데이터에 웨이트를 갱신하고자 엑스포넨셜 1.94 곱하기 직전 웨이트인 8분의 1을 곱하면 0.875가 나오게 됩니다. 이 0.875를 네 번째 데이터에 새로운 웨이트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끝났고, 이런 과정을 총 n번까지 반복한 뒤에 이제 그것들을 모두 합해서 하나의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에이다 부스트가 에딕티브 모델의 일부로서 이제 여기서 특정 로스 펑션을 적용하면, 에딕티브 모델 특정 로스 펑션을 적용하면 이런 에이다 부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인 에딕티브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딕티브 모델은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bx rm이라는 펑션이 있고, 여기에 베타 m이라는 익스펜션 개수로 곱해서 이거를 m을 1부터 m까지 다 더하는 게 이 에딕티브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이 b의 파라미터 람다 m은 n번째 베이시스 펑션의 파라미터이고, 이 람다가 트리 스플릿 베리어블과 포인트를 결정합니다. 에딕티브 모델의 수도 코드를 보면 여기서 이 fm-1을 커렌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커렌트 펑션의 새로운 베이시스 펑션과 이 베이시스 펑션과 이 익스펜션 개수를 베이시스 펑션에 곱한 것을 이 fm- 커렌트 펑션에 더한 것에 최적화 문제를 구하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렌트 펑션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로스 펑션을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스 펑션을 스퀘어 에러 로스로 정의하게 되면 아까 봤던 이 로스 펑션이 이러한 형태로 스퀘어 에러 로스 텀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yi-fm-1을 RIM으로 두게 되면 이것은 RIM이 커런트 펑션 fm-1과 실제 값인 y 간의
전차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하게 되면 이 베타 익스펜션 개수인 베타와 베이시스 펑션 b가 이 커런트 펑션의 전처와 베스트 핏한 모델의 개수와 파라미터가 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스퀘어 에러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로스 펑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로스 펑션은 exponential loss라는 것인데 이 로스 y와 fx 간의 로스를 보게 되면 이것은 exponential minus y 곱하기 fx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까 그 베이시스 펑션 그 에이다 부스트 아니야. 여기서 저희가 베이시스 펑션을 gm이라는 마이너스 1 또는 1을 예측하는 클래시파이어라고 놔두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로스 펑션을 여기에다 적용해서 보게 되면 i는 1부터 n까지 exponential minus yi 곱하기 fn minus xi 플러스 베타 gxi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베타와 g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로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이 exponential minus y 곱하기 fn minus 1 xi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 베타와 g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웨이트 wim으로 두고 이것을 이제 현재 함수의 웨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식이 이런 식으로 요약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옵티멀한 g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에서 결국 g에 대해서 보게 되면 yi와 gx가 각계 올바르게 예측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 마이너스 때문에 로스가 감소하지만 만약 이 두 개가 이거는 플러스 g는 마이너스 혹은 y가 마이너스 g가 플러스로 예측하게 되면 결국 부호가 반대가 돼서 결국 로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GM은 이러한 미스클래시파이한 데이터들의 웨이트 합이 최소화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타임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이 문제를 이렇게 다시 풀어 쓰게 되면 이제 yi가 올바르게 예측했을 때 그 웨이트의 합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고 이 gxi가 잘못 예측했을 때 그 웨이트 합에 exponential 베타를 곱한 것에 이 두 개의 합으로 다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식에서 베타에 대해서 풀게 되면 이제 결국 최적화된 베타 m은 2분의 1 로그 에러 레이트 m 분의 1 마이너스 에러 레이트 m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이 에러 레이트 m은 맨 처음 저희가 봤던 에이다 부스트의 그 에러 레이트와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 이 애디티브 모델이 exponential loss를 쓰게 됐을 때 결국에는 에이다 부스트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베타인과 이 감마인까지 구했으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current 펑션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 다음 이터레이션인 n 플러스 1번째를 생각하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웨이트는 그 직전 n번째 웨이트에 이 식을 곱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이런 식의 꼴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m은 이 모든 데이터에 곱해줌으로 제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 웨이트가 옆에 오른쪽에 아까 제가 다뤘던 에이다 부스트의 수도 코드를 다시 가져다 놨는데 이것과 결국 같은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디티브 모델에 exponential 로스를 썼을 때 에이다 부스트가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부스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에이다 부스트를 받고 이제 그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인 에디티브 모델이 exponential 로스를 쓰면 에이다 부스트가 되는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부스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에이다 부스트가 리프 노드가 2개밖에 없는 스탬프로 이제 연속되게 이루어진 알고리즘을 했는데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리프 노드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8개에서 32개 정도의 리프 노드가 있는데 이게 막 가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제 픽스를 하고 그 같은 형태의 트리가 계속 이제 연속되는 형태는 이제 에이다 부스터 같은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 리프 노드 하나도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것도 수도 코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 코드는 이제 이니셜라이징을 하고 똑같이 이제 로스 펑션을 정해줘서 여기서는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하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보면 로스 펑션이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 로스 펑션에 따라서 또 다양한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여러 경우의 수로 나눠서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느냐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러스를 저희는 스퀘어 에러 러스로 두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니셜라이저를 할 때 이 실제값 y에 대해서 이 감마가 이제 이 로스 펑션에서 최적화되는 감마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감마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결국 이 제곱 텀이 날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이 yi들의 이제 평균을 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감마로 두고 이제 알고리즘을 1부터 n까지 반복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a를 보게 되면 이 로스 펑션 제가 아까 스퀘어 에러 로스로 정했던 로스 펑션에 fx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로스 펑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RIM이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실제 값에
current 펑션을 뺀 꼴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잔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차를 이제 저희가 아까 AWS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트리에 입력 데이터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리가 이제 분류를 이제 하면 거기서 이제 이 최적의 감마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감마는 또 이제 또 로스 펑션에서 넣어서 찾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타가 났는데 이거 이제 넣어주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다시 풀었으면 이런 걸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또 감마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아까 저희가 이 y-current 펑션이 잔차라고 했는데 그 꼴이 그대로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는 결국 그 각 이렇게 트리에서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 1, 2 이런 식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것들은 에버리지가 이 리프 노드의 아웃풋이 되고 이것의 에버리지가 이 리프 노드의 에버리지, 이 리프 노드의 에버리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나온 아웃풋 밸류들로 펑션을 더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 책에서는 그냥 그대로 더하게 되는데 만약 이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나 이런 거를 레귤러라이즈 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이 러닝 레이트 텀을 넣어서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서 만약 이게 러닝 레이트가 낮아질수록 슬로우 러닝이 돼서 오버피팅을 슬로우 러닝을 하게 돼서 오버피팅을 제어해 줍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그레디언트를 좀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예시를 넣어 보려겠는데 예시를 보게 되면 먼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도 피처가 3개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피처에 대해서 이 웨이트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제가 아까 막 이렇게 식을 유도했는데 식을 유도해서 이런 걸로 결국에는 첫 번째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는 이 텀들의 평균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측값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73.3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했던 이 리프 노드에서 하나의 리프 노드에서 출발한다는 게 이 뜻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게 73.3이 돼서 이걸로 이제 그 다음 트리에 이제 분류로 하나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펑션을 구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분을 때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지금 m은 1인 경우를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아까 이게 73.3이었으므로 그 current 펑션과 실제 값의 잔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잔차를 이렇게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잔차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해서 이 트리에
여기 지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리프 노드를 2개밖에 안 정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리프 노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잔차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앞 밸류를 각 리프 노드의 아웃풋 밸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리프 노드의 아웃풋 밸류는 저희가 이제 이 식에서 또 이걸 또 풀게 되면 이 리프 노드들의 에버리지들이 각 리프 노드에 아웃풋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프 노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버리지가 마이너스 17.3이고 두 번째 리프 노드는 이 두 개의 에버리지인 8.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텀을 구했으니까 기존의 current 펑션에 이것을 더해줘서 새로운 펑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넣으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0.1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고 이 f1x를 구해보면 첫 번째 데이터의 f1은 이게 하이트가 1.5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73.3에 0.1 곱하기 8.1로 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거를 더하면 이제 74.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도 이 두 번째 리프 노드에 해당되므로 똑같이 구하면 74.2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데이터는 하이트가 1.5보다 작기 때문에 73.3에 더하기 0.1 곱하기 마이너스 17.3을 하면 71.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데이터에 대한 F1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한 번째까지 가서 이제 그 FM을 이제 최종 그 예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그레션을 다 봤고 그 다음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봐야 되는데 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에러 로스를 써서 이게 미분하면 바로 잔차가 나와서 쉽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다 다루기에는 수식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초반 부분만 다루고 그 뒤에는 이제 각자 이제 궁금하시면 해보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단 초반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아까 이 리그레이션에서는 스퀘어 에러 로스를 썼는데 이번에는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씁니다. 그래서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츠에 가는 펑션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쓰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텀을 없애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줘서 이런 식으로 y에 대해서 텀으로 나누고 그 외의 텀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y 로그 1-p분의 t니까 이게 결국은 어츠가 돼서 이제 마이너스 y 로그 어츠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텀이 마이너스 로그 1-p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마이너스 로그 1-p도 어츠에 관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이 p가
1 더하기 exponential log 어츠의 exponential log 어츠이므로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쭉쭉 풀다 보면 이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exponential log 어츠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함수를 p에 관한 함수였던 거를 다시 어츠에 관한 함수로 나와서 이것을 이제 저희 최종 로스 펑션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그레션과 마찬가지로 이니셜라이징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이 gamma를 여기서 봤던 이 로그 어츠로 생각하게 되면 이 로스 펑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정한 로스 펑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gamma를 찾아야 되는데 이 gamma 로그 어츠가 있으니까 이제 이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yi 플러스 p라는 꼴로 나오게 되고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감마 햇은 로그 1 마이너스 p 햇의 p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니셜라이징을 했으니까 똑같이 로스 펑션에 그 펑션을 파셜 디리비티브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리그레션과 비슷한 형태이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수식을 복잡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클래시피케이션도 진행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다 부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비교해 보면 에이다 부스트는 이런 스탬프라는 리프 노드가 2개만 있는 이런 트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여기서 미스클래시파이한 데이터를 이 데이터에 웨이트를 가중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데이터 입력하고 또 그 다음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에 대해서 웨이트를 증가하는 걸로써 그 미스클래시파이한 데이터에 영향력을 증대시켜서 이제 분류를 진행합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그것과 다르게 일단 먼저 리프 노드 하나로 시작해서 에이다 부스트는 스탬프였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제 8개에서 32개 사이의 리프 노드를 가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개수를 지정해서 픽스 트리로 이렇게 연달아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아웃풋들의 잔차를 다시 입력으로 이용해서 그 다음 트리의 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에이다 부스트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주님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먼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재웅님 질문 있으신가요? 저요? 네.
다른 분도 질문 없으시면 일단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학술 부장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먼저 가보셨고, 정규 형 해줄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짜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트리 메소드로 넘어왔는데 일단은 뭐 부스팅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부스팅이랑 뭐 랜덤 포레스트랑 있는데 어쨌든 트리 메소드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애디티브 모델 기억나시죠? 그 베이시스 펑션을 다 더해가지고 한 그거랑 사실 굉장히 유사한 구조고 사실 그 계보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를 쪼개가지고 파티션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파티션 메소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파티션을 해서 그 파티션 한 게 이제 각각의 하나의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걔네를 어떤 아웃풋에 매핑을 시켜가지고 걔네 이제 전부 다 더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 또는 뭐 리그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계열이고 이제 이런 메소드들이 좀 언제 잘 작동하고 언제 작동을 잘 안 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언제 잘 작동하냐면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이제 왜 우리가 파티션을 하겠어요? 그 이제 군집이 생기니까 파티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상 뭔가 군집이 이렇게 있을 때, 군집이 있을 때 잘 되는데, 그러니까 뭐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군집이 있어도 그냥 하나의 어떤 베스트 라인 오브 핏을 하나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군집이 있는 경우에는 군집에 맞게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집이 있을 때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들의 한계점이 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네가 하는 거는 인터폴레이션이거든요. 인터폴레이션이랑 엑스트라폴레이션 그 둘의 차이를 아시죠? 엑스트라폴레이션은 그러니까 데이터 범위의 밖에 있는 값들을 예측을 하는 거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 이제 나우캐스팅이랑 폴캐스팅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나우캐스팅은 좀 가까운 미래, 뭐 예를 들어서 5초 뒤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건데 폴캐스팅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2년 뒤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잖아요. 자, 얘네들은 폴캐스팅은 절대 못하는 거죠. 엑스트라폴레이션 못하는 거죠. 환경이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인터폴레이션만 잘하는 모델이에요. 얘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 모형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엑스트라폴레이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메소드는 이제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걸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그 부회장님께서 친바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공지해드리고 네,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